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고용TV 첫 번째 경제 분야입니다. 전 명지대 명예교수님이시고 우리 자유민주당 상임 고문 그리고 비대위원을 맡아주시고 계신 조동건 교수님을 여러분께 소개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너무 놀라워서. 뭐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다 어려운 거는 뭐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우리는 대한민국 경제가 무엇보다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 교수님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기 고용주 TV 시청자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조동근입니다. 뭐 자유민주당하고는 인연이 꽤 깊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한 5년쯤 됐나요? 그리고 최근에 고용주 TV를 개국을 해서 그 시청자분, 그 다음에 당원분들과 같이 교감을 하는 어떤 그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인사를 드리는데, 뭐 제가 아마 경제 쪽으로는 쭉 계속해서 아마 할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이제 분야가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정치, 뭐 다른 쪽 하시겠지만 다른 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경제 쪽으로 여러분과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네. 네. 자, 오늘 우리 교수님과 함께, 정말 좀 더 멋진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에 살아가면서, 진짜 경제,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뭐 유명한 얘기 있었죠. 보면 클린턴이 옛날에 한참 전이죠. 클린턴 대통령 열세였는데, 딱 한마디, stupid is economy. 이 바보야. 중요한 건 경제야. 이 그 슬로건으로 당선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보면은 미국에 조금 이제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조지 W 부시 아버지,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전쟁을 했었죠. 그래갖고 조지 하면 H 부시일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갖고 이겼기 때문에 뭐 그 전쟁에서 이기면은 뭐 인기는 대단히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침 뭐냐면은 전쟁을 하다 보면 전비를 이제 과다 지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때 그거를 포착해서 stupid, 이 바보야, is economy. 중요한 거는 경제야. 이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실은 뭐 최근에도 마찬가지인데 경제가 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네, 특히 이제 요새 더 심해지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제 참 경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뭐 제가 이렇게 필드에서 이렇게 도배도 정말 경제학부도 교수님 중에 이렇게 애국자가 있을까? 진짜 드물거든요. 우리 조동근 교수님께서 이렇게 자유애국에 앞장서서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뭐 사실 애국은 디폴트. 초기 조건에 모든 사람들이 애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뭐 애국 안 하겠다는 사람은 없겠죠. 그냥 방법이 달라서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은 좌파가 아닌 우파 쪽의 어떤 가치, 그 다음에 우파 기반의 이념에서 이제 좀 활동을 하는 그런 이제 자유우파 그 시민과 그 다음에 이제 정치에 백업을 해주는 그런 이제 경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실 결국은 뭐 십시일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혜를 모아야 돼요. 뭐 우리가 이제 뭐 기독교 국가는 아니니까 기독교는 다 개인적인 어떤 좀 뭐 종교가 되는데 사실은 이제 기독교에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협력해서 선을 이뤄야 돼요. 경제 번영을 이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번영이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보면은 뭐 퍼주는 거 그게 가짜 아닙니까? 네, 퍼줘서 보면 당장은 모르지만은 이런 예를 뭐 들면 적합할지 모르지만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먹었다고요. 그게 뭐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목이 더 마르죠. 그러니까 요새 보면은 뭐 이렇게 국가가 뭐 틈틈이 이렇게 뭐 쌈짓돈을 찔러주는 그런 셈치고 돈을 뿌리는데 그게 애국이 아니죠. 그게 바로 애하고 매하고 차이. 매국이죠, 매국. 네, 매국이죠, 그건.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그 시청자분들, 우리 그런 돈은 단호히 거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정해서 우리가 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위에서 그런 의사가 있을 때, 뭐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엔타이한 그런 이제 기류를 형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자, 교수님 오늘 크게 한 두 가지.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시청자분들 알아듣게 좀
재미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그럼 뭐 가죠. 네, 그래서 출발해주지. 그래서 3월 10일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세요. 3월 10일 얼마 안 남았죠? 근데 이제 그렇죠. 드디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걸 좀 참 경계를 해봤는데 이제 노란 봉투법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발효가 됩니다. 상당히 전에 이제 통과되고요. 이게 쿠킹이라고 그러죠. 그걸 이제 좀 뜸을 들이면서 이제 유예를 했다가 3월 10일 이제 앞으로 한 보름 남았네요. 보름 있다가 이제 그것이 발효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무시무시한 법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경제를 초토화시키는 법입니다. 노란 봉투법은 자꾸만 그 센티멘탈하게 월급 봉투가 노란 색깔 아닙니까? 네. 그래서 월급 봉투를 상징하는 노란 봉투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사실은 이름을 차용했을 뿐이죠. 보면은 경제 초토화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배경을 설명드리면은 예전에 뭐 시간 여행을 좀 해보시자고요. 쌍용 자동차 기억하시죠? 네, 상당히 그때 뭐 옥새 파업이라고 해서 뭐 대단히 한 10년 됐죠. 그래갖고 뭐 엄청나게 그때 뭐 물적, 뭐 인적 뭐 손해가 있었죠. 다친 사람도 많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 뭐 쌍용 자동차로 이제 기억을 하실 텐데 끝나고 나면은 뭐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이제 사 쪽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근데 제가 기억을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 화폐로 해서 오래전에 한 60억 정도를 청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노조에 대해서 사직에. 하지만은 뭐 노조가 그런 돈이 시저금이 있는 게 아닙니까? 아니, 그런 시저금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너무 가혹하다. 뭐 노동조합이라는 게 사실상 무슨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조합원들한테 회비를 걷어서 그걸 엿어서 이제 쓰는 건데 그렇게 큰 돈이 그게 말이 되냐. 그래갖고 이제 노동조합에 대해서 과다한 청구를 하지 말자라는 어떤 기록이 형성됐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그거를 입법화하면은 그거 되는데 거기에 얹어갖고 과다 청구를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상당히 제한하는 그런 법에다가 네. 그냥 커버리지를 넓혀가지고 노사 관계 기본 틀을 바꾸는 그런 어떤 조치를 갖다가 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편하게 말씀드리면 보면은 이제 우리가 노동조합이 되려면 이제 노사 관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고용 계획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고용, 피고용 관계가 성립돼야만 이제 노조를 형성하는데 이 노조가 사실은 보면은 고용 관계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소위 하청 같은 거는 고용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 피용자 그런 계약이 아니고 여기는 별도의 어떤 도급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노동자죠. 따라서 여기는 직접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보면요. 직접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이쪽 사람들도 이렇게 묶어서 힘을 키우고 싶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크게 위협을 받습니다. 원청, 하청 다 포함해서 실질적인 주인한테 우리가 단체 교섭을 하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엄밀히 보면 법적으로 보면은 고용, 피고용이 되어야만 노동조합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만은 그게 아닌 도급이에요, 도급. 도급은 별도 계약이죠. 거기 있는 사람들도 마치 피고용자처럼 이렇게 행동을 했다. 따라서 당신이 우리를 책임져라 해서 노조의 범위를 아주 넓힌 겁니다. 그리고 고용 관계도 보면은 노사 관계가 아니더라도 고용에 준하는 어떤 사용자 위치에 있으면은 고용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도급을 갖다가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성이 무서운 거죠. 사용자는 아닌데 사용자성이 있다고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사용자는 아니지만은 실제로 작업을 갖다 배치하고 그다음에 일을 갖다 맡기고 뭐 그러다 보니까 너는 실제로 내 사용자는 마찬가지야. 따라서 계약 관계가 사실 노사는 아니지만은 그 도급이지만은 사용자의 준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당신은 실제적으로 나를 고용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2조요. 그리고 이제 3조는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 가혹하게 청구하지 말자.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그 사쪽에서 노동조합에 대해서 그 피해 보상, 손해배상을 갖다 청구하는 걸 제한하는 겁니다. 그거를 합친 거예요, 합친 거. 원래는 이제 따로따로 있는 걸 갖다 이거 합쳐가지고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적었죠. 이게 힘이 세진 거죠. 그러면은 이게 왜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노사는 뭐냐면은
우리가 시장 경제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노동과 자본이 같이 합쳐져서 부가가치를 만드는 거 맞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가가치를 갖다 뭐 기여에 해당되는 만큼 이렇게 분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노동과 자본이 모여서 부가가치를 만들고 기여분에 해당되는 만큼 분배를 받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노동조합의 힘을 갖다 뭐 더 키워서 자기의 어떤 목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본가에게 돌아갈 것까지 또는 자본자보다도 노동자의 유리한 어떤 그런 세팅 하에서 노동을 갖다 팔고 그 반대 대가로서 임금, 프렌치 베니핏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문제 핵심입니다. 한번 이렇게 보자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평평한 운동장, 그거는 이제 뭐 문제가 없죠. 그런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기울어진 운동장. 노동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페어합니까? 공정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자본 쪽에서 보면은 결국은 나도 뭐 물적인 어떤 자원을 투입을 하고 경영이라는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의사결정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 그 대가라는 것이 페어 쉐어, 그러니까 정당한 몫이 아니면은 사실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에서 이 기업을 하려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외국에서 들어오지 않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 있는 기업도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노동자 혼자 남아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백사장이 없는데 해수욕장이 가능합니까? 모래 백사장이 없는 해수욕장이 가능하냐고요. 그러니까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라 자본이 들어오지 않고 그다음에 노동조합만 있어갖고 생산이 이루어지겠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노동조합이 자기한테 유리한 법제를 만드는 것 자체는 당장은 이익 같지만은 결국은 승자의 저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승자의 저주다. 승자의 저주다. 얘기가 좀 어려우니까 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좀 첫 시간이니까 먼저 편하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되게 이제 일상의 어떤 이제 그런 이름을 갖다 인용하면은 좀 듣기 편하실 텐데 홈플러스를 다 알고 계시죠? 홈플러스. 근데 요새는 이제 홈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홈 마이너스가 승자의 저주예요. 그게 뭐냐면은 조금 시간 여행을 하셔야 되는데 2015년도 10년이 좀 넘었죠. 11년째 되는데 그 당시에 MBK라는 사모펀드가 7.2조, 엄청나죠. 7조 2천억을 들여서 그 홈플러스를 이거를 이제 인수를 했어요. 근데 주변에서 깜짝 놀랐어요. 와, 그렇게 7조 2천억을 이거를 들여서 인수할 만한 가치가 있나? 근데 뭐냐면은 경매에 어떤 나오는 거니까 일단 높은 가격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7.2조를 제시를 해서 일단은 MBK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가 홈플러스를 인수를 했어요. 그다음부터 문제. 너무 비싸게 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뒷감당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고, 이게 노동조합도 사실은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그리고 또 좀 전에 보면은 전부 다 이제 좌파 정부니까 좌파 정부의 어떤 뒷배를 그걸 안고서 노동조합이 사실 사쪽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로 유리한 곳이 있었잖아요, 보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노조가 이겼다고요. 하지만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자본이 철수하거나 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일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을 때는 노동조합이 혼자 남아서 뭘 하겠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결국 뭐냐면은 신기술, 자본, 아이디어, 혁신 이런 거, 그다음에 근로 의욕 이런 것이 결합돼서 이제 기업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런 그 생태계가 좀 망가진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좀 있으면 3월 10일 날 이제 이게 발효가 된다는 거죠. 네. 홈플러스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 주셨는데 네네. 지금 홈플러스가 이제 직장 노조가 이렇게 공격이 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네. 그걸 쿠팡에 인수를 하라고. 뭐, 그것도 좀 약간 얘기가 조금 좀 곁으로 나가는데 그냥 좀 편하게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생각해 보세요. 아니 도대체 노조가 A란 노조가 자기가 전혀 무관한 C란 기업에게 여길 인수해라라고 얘기한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근거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아니 쿠팡도로
홈플러스를 갖다가 지금 인수하라고 지금 압력을 넣는 근거가 뭐냐고요. 그게 근거가 없죠, 근거가. 정치적인 문제. 그러니까 사실 그게 사실 정치라는 건 둘러대기 나름인데 보면은 그러니까 법치가 무너진 거죠. 법치가. 그러니까 그야말로 홈플러스가 각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 일어서야죠. 나를 갖다가 책임져라라고 쿠팡한테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책임 전가고 영역이 좀 다 무너진 거죠, 지금. 네. 자, 교수님, 그럼 노란 봉투법은 뭐, 이렇게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네. 기업을 죽이겠다는 이런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을 죽이는 것이 목적은 아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기업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너무나 노동 쪽에 이게 치우친 그런 법제도가 많기 때문에 자본 쪽에서 볼 때는 한국에 들어와서 기업하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면은 그야말로 홈플러스를 누가 인수를 하려고 그랬겠죠. 근데 지금 뭐 홈플러스를 왜 인수합니까? 이 환경에서. 그거 보면은 지금 노동이 사실 자본을 이겼다 하더라도 그것이 승자의 저주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네. 이건 뭐 이겨서 안 되는 걸 이겨버리는 네. 거죠.